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장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이제 집을 안 산다. 서울에서 거래가 무려 44%가 급감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데이터를 조금 보면서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오늘 외국인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이 보유 통계 이게 국토부가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토지 보유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 기준 했을 때 27만이 아니네요. 이게 2억이죠. 뭐 이게 1000제곱미터 단위니까 그래서 2억 7천 뭐 한 18만 뭐 사실 감이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평으로 좀 바꿔봤는데 평으로 하면 대략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땅 토지가 8,173만 평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체 그런 거고요. 자, 이게 여의도 면적이 한 250만 평 정도 되니까 여의도 면적의 33배 규모의 토지를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한 34조 원 정도 됩니다. 34조 원.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 전년 24년보다는 지금 면적은 한 0.8%, 금액으로는 한 2% 정도 이제 늘어나서 자,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한 여의도 면적의 33배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공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서 국적별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좋아하네요. 자, 미국인들이 53.6%, 뭐 거의 절반 이상인데 절반 이상을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걸로. 자,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그다음인데 7.9%, 한 8%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에요. 2위인 중국보다 뭐 8%면 뭐 어마어마한 뭐 배수로 뭐 대부분 미국인들이 땅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유럽하고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한 7%, 6% 정도 되는데 오히려 뭐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하고 이제 중국인들만 소폭 늘어나긴 했는데 대부분 미국인, 그 다음이 뭐 한 중국인,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역별로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이 어디 땅을 그렇게 좋아하냐. 자, 1위가 경기 지역이었습니다. 경기 지역이 18.5%, 한 20% 가깝고. 자,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전남하고 경북 쪽의 땅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남 쪽이 한 14.9%, 그 다음에 경북도 한 13.5% 이렇게 갖고 있고, 자, 강원도 땅도 많이 갖고 있네요. 한 9.8, 그 다음에 충남도 한 8.6. 자, 어쨌든 경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밖에 안 되는 게 사실 서울은 땅이 그렇게 많이 없죠. 대부분 다 개발했으니까 땅이 1.2%, 그리고 오히려 조금 면적도 줄었습니다. 좀 줄었기 때문에 뭐 이제 서울은 땅을 갖고 있긴 좀 힘든 구조니까 결국 경기도의 땅을 많이 갖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떤 용도의 땅을 많이 소유하냐 했더니 임야하고 농지가, 이걸 뭐 기타 용지라고 하는데 임야하고 농지가 무려 68.1%. 아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이랑 우리나라 농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사실상 뭐 좀 투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투자 쪽으로 해서 뭐 이제 임야하고 농지 쪽을 거의 한 70% 가깝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공장 용지가 한 21.7, 레저 용지 4.4, 주거 용지가 이제 4.2. 그래서 대부분 뭐 내가 살려고 하는 이런 주거 용지가 아니라 투자 용도의 임야나 농지 쪽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 자, 요것도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뭐 가장 관심은 이거겠죠. 주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일단은 10만 채가 지금 넘었죠. 그래서 작년에 한 10만 한 200채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10만 8,200이니까 대략 한 11만 채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주택 소유는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만 채에서 한 11만 채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뭐 사람으로 보더라도 한 10만 6천, 10만 7천이니까 뭐 비슷하네요. 그래서 보통 뭐 한 1가구 한 다세 뭐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죠. 다주택자보다는 뭐 대략 갖고 있는 사람이랑 뭐 주택수하고 이제 비슷하게 지금 요건 나타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국적별로 봤을 때 중국인들이 전체 주택의 6만 1,400 정도 되니까 대략 한 60%, 10만 채로 그냥 계산했을 때 60% 정도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더라. 아까 땅은 미국인들이 뭐 절반 이상 갖고 있더니 지금 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60% 가깝게 소유하고 있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뭐 주택을 많이 사들인다. 이건 일단은 뭐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이 한 2만 3천 정도 됐고, 캐나다가 한 6,500, 뭐 대만 3,300, 베트남 한 뭐 2천 요 정도 순서였고요. 자,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당연히 많겠죠. 수도권이 78,200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72.3%.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다 70% 이상을 다 수도권에 갖고 있더라. 자, 다 좀 투자적인 것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이제 한 3만 채 정도 이제 돼서 한 27% 이제 된 건데, 자, 그리고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아무래도 뭐 가장 많겠죠. 그래서 39.2%, 한 4만 2천 채 좀 넘었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이 한 2만 4천, 한 2만 5천 채 정도 됐고, 인천이 한 11,000 정도, 그다음에 충남, 부산 뭐 이런 순서에서 충남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자, 어쨌든 그렇지만 뭐 대부분 수도권, 그다음에 경기하고 서울이 어마어마한 수치였다. 그래서 합쳐보면 뭐 40%, 60% 거의 뭐 서울하고 경기가 한 6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이 중에서 이제 이게 한 9만 9천 채, 그러니까 10만 8천 채 중에서 9만 9천이니까 전부 다 사실 공동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한 6만 5,700, 대부분 한 66%가 아파트였고, 뭐 연립하고 이제 다세대가 한 3만 3천, 단독 이게 한 만 채가 좀 안 되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지금 뭐 아파트를 많이, 그래서 뭐 이것만 보자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으니까요. 중국인들이 지금 서울 경기가 가장 많으니까 이제 수도권, 이제 서울 경기 쪽에 그다음에 아파트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일단 요거는 팩트로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토부가 뭐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겠죠. 821, 그러니까 토지거래가구역 지정, 요게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지정이 됐죠. 작년에 뭐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 외국인들은 1015에서 됐었고, 자, 요게 이제 지정이 됐던 게 안 그래도 아까 보셨듯이 중국인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사는데 중국인들이 다 사들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뭐 지적들이 나오면서 결국 8월 20일이었죠. 작년 8월 21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먼저 외국인들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을 보면 전 지역이죠. 서울은 전 지역. 경기는 뭐 웬만한 지역들 전부 다예요. 뭐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뭐 부천, 과천 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이니까 웬만한 시군, 뭐 저기 포천, 파주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시군 23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고, 인천도 뭐 7개 자치구 뭐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자,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 저 대부분 전역이 묶여 있다. 자, 일단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8월 25일까지인데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지금 뭐 내국인들도 뭐 이게 돼 있는데 외국인들 이거 풀어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계속 갈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자, 그다음에 허가 대상이 지금 여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 자, 지금 1015 대책에서 지금 우리나라 뭐 이제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아파트 내에 딸려 있는 뭐 연립 뭐 요 정도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뭐 전 모든 주택들
그러니까 이래서 뭐 조금 더 깐깐하게 일단 돼 있긴 한 거죠. 자, 그래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요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가 이제 25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요 기간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이 안 된 작년 9월에서 지금 전년이라고 봐야 되겠네. 24년 9월에서 25년 4월까지. 그래 이제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기간을 일단은 비교를 해봤더니 이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했다. 자, 결국은 외국인들 이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한 게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 일단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8%, 30% 가깝게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44%나 감소를 했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23%가 감소를 했고, 인천도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충격적인 건 이거죠. 지금 강남 3구, 그 다음에 용산구, 자, 이런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여기는 무려 58%가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완전 괴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60% 가깝게 거래가 감소를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뭐 그냥 이런 핵심 지역에서는 집을 못 사는 거죠. 집을 못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가 79%, 80%가 감소를 했습니다. 80%.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감소를 해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에 이제 80%가 감소를 했는데, 자, 그러면 뭐 외국인들의 비중이 어마어마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 반포자이, 와, 지금 뭐 반포의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죠. 반포자이 35평형이 오늘 이제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계약은 5월 19일이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뭐 계약이 됐고 이제 실거래는 이제 오늘 됐는데, 와, 이게 52억짜리가 45억으로, 그것도 18층이고 19층이면 오히려 층수가 한 층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7억이 한 방에 폭락을 하는 충격적인 거래가 나왔죠. 그래서 반포자이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반포자이도 이렇게 와르르 지금 무너지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47억 거래도 있었습니다. 5월 1일 날 47억. 근데 이게 10층이었거든요. 10층도 47억 거래가 나왔는데 이번에 19층이 뭐 125동 지금 같은 동이었네요. 같은 동이었는데 5월 1일하고 5월 19일하고 오히려 지금 뭐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5월 9일 이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이제 뭐 이제 끝나고 유예 끝나고 5월 10일부터 오히려 이 이후에 지금 나온 또 계약이네요. 그래서 5월 뭐 10일 이후에도 이런 하락 거래도 오히려 더 하락한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52억까지 갔던 게 47억, 45억 이렇게 쭉 지금 내려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5억 거래가 뭐 또 이런 호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사실 갑자기 막 7억씩 폭락했다 그러면 야 그거 뭐 증여성 거래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뭐 그 호가 또는 호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경우도, 호가가 그런 실거래보다 내려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24동에 29층 중에 고층이죠. 고층이 45억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 137동에 28층 중에 중층도 45억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30동에도 지금 28층 중에 중층이 45억의 매물이 나와 있어서 뭐 대부분 뭐 꽤 높은 층들이 다 45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5월 27일, 5월 26일, 그 다음에 5월 20일. 자, 이렇게 따져보면 자 결국은 뭐 지금 27일, 26일,
이게 5월 10일 이후잖아요. 5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서울에서 특히나 핵심 지역 안에서 5월 10일 이후 양도세 중과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지금 현재 뭐 현장에는 다주택자들의 금매가 다 지금 소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싹 걷어들이면서 금매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반포자의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매물이 476건이나 쌓여 있습니다. 매물도 지금 많이 쌓여 있을 뿐더러 지금 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뭐 지금 실거래 나와 있는 거 정도의 지금 이런 45억 매물들이 지금 줄줄이 창창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급금매들이 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거 지금 28층 중에 중층이 43억 매물도 있습니다. 이게 5월 22일 확인 매물이니까 이것도 지금 5월 10일 이후죠. 5월 10일 이후에 지금 등록된 매물. 자, 결국은 지금 실거래가 47억이 떴고 그 다음에 이제 45억이 떴는데 이거보다도 지금 더 낮춘 43억이면 결국 최고가 52억 대비해서 보면 지금 하락계 5억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7억 지금 하락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로 2억을 더 낮춰서 43억까지도 지금 내려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9억을 낮춰놨는데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그것도 중층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층 같은 경우에도 5월 23일 확인 매물인데 43억 확인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층이든 고층이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9억씩 낮춰놨지만 결국은 아직까지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서울의 핵심 지역, 그것도 뭐 우리가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이 반포자이 같은 이런 아파트들의 현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저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더 꺾기 기술까지 들어가서 42억 9천, 43억도 비싸. 자, 52억대 아파트가 42억대까지 호가가 떨어져서 10억 가깝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이것도 뭐 5월 22일 확인 매물이니까 그래서 전부 다 5월 10일 이후에도 뭐 결국은 이게 다주택자들 매물로 보기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5.12 대책에서 결국은 퇴로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1주택자들도 장특공 혜택 받으려면 매물을 내놔라. 자, 그러니까 1주택자들 중에서 좀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 특히나 지금 고령층 같은 경우가 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보유세에 대한 얘기, 특히나 선거 끝나고 나면 뭐 보유세, 또 장특공 뭐 안 되고, 뭐 공시가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뭐 폐지, 뭐 이런 엄청나게 살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주택자들 고령층들이 결국 급금매로 지금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만 그러냐 지금 메이플자이 같은 지금 이거는 뭐 반포자이 바로 옆 단지죠. 바로 옆 단지인데 결국 이런 신축 메이플자이 작년에 지금 6월에 입주했나요?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메이플자이 완전 신축이죠. 뭐 지금 33평 같은 경우가 56억 5천까지 갔었는데 46억 2천까지 하락한 거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자, 결국 여기는 이렇게 아까 뭐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층, 여긴 지금 2층인데 저층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저층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52억에서 42억대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0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선택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지금 저층이 이렇게 56억까지 갔던 게 46억대에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10억 3천 폭락한 이런 거래가 실거래 등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저층만 이렇게 하락했냐? 지금 고층 같은 경우 먼저 하락을 했죠. 그래서 33평 메이플자이 지금 4월 29일이면 지금 뭐 이것도 얼마 전인데 뭐 12층 자, 이게 50억 1천만 원까지 딱 50억 턱걸이 그래서 56억 5천이 6억 4천 폭락한 이런 거래도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25층이면 초고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초고층인 이 아파트도 50억 5천으로 그래서 6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서 자, 결국 뭐 고층이나 중층이나 저층이나 모두 다
어마어마한 지금 대폭락 거래들이, 그것도 뭐 구축도 그렇지만 메이플자이 같은 신축 대장 아파트도 이런 폭락 거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가도 살펴드리면 비슷합니다. 지금 34층 중에 고층이 50억대 지금 딱, 그렇죠, 50억에 지금 턱걸이한 5월 26일 확인 매물이니까,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5월 10일 이후에도 지금 다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도 팔겠다고, 급급매로 팔겠다고 매물을 엄청나게 내놓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49억 5천, 49억 8천. 자, 결국 중층 같은 경우에 지금 49억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서, 자, 결국은 56억 5천, 거의 57억까지 갔던 거, 그럼 57억이면 60억대로 간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60억대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오히려 지금 50억 턱걸이 저층은 지금 뭐 6억 뭐 이러는데, 중층 같은 경우에도 49억 5천까지, 49억 8천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고층 같은 경우에도 동에 따라서는 47억 매물도 있습니다. 47억. 아니, 그러면 아까 5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56억 5천이면 57억까지 갔던 게 47억까지. 자, 결국은 여기에 있는 19층 중에 고층, 28층 중에 고층. 자, 이런 매물들은 결국은 선택을 못 받았을 뿐인 건지, 결국 이렇게 지금 매물로는 10억 가깝게, 그렇죠? 뭐 56억 5천, 57억에서 47억, 10억 가깝게 이렇게 낮춘 이런 매물들이 있는데, 결국 거래가 안 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리고 저층은 아예 뭐 46억 8천까지, 아까 보셨듯이 56억이 46억으로 10억 낮춘 이런 매물들, 결국은 뭐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반포의 또 레미안 퍼스티지, 이것도 뭐 꽤 가까이 있는 반포자이하고 어떻게 보면 뭐 경쟁이면서 같은, 뭐 이제 2008년이었나요? 2007년, 2008년에 입주한 뭐 같은 이제 구축 아파트면서 레미안 퍼스티지가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갔었죠. 그래서 34평형이 57억 5천까지 갔습니다. 아까 반포자이가 52억에서 딱 끝났다 그러면, 반포레미안은 57억 5천까지 갔는데, 자, 이것도 49억까지 50억이 무너지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22층이면 초고층인데 초고층이 49억까지 내렸으면서 무려 8억 5천. 반포자이가 아까 7억 폭락했는데 여기는 지금 8억 5천, 9억 가깝게 폭락해서, 결국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게 또 많이 폭락하는, 자, 그래서 9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호가를 보면 뭐 29층 중에 고층도 49억, 그 다음에 31층 중에 고층도 49억, 다 뭐 이렇게 뭐 고층들까지도 지금 50억 아래 40억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31층 중에 고층, 29층 중에 고층인데 48억 매물들도 있습니다. 48억이면 야, 이제 뭐 거의 뭐 9억 뭐 가깝게, 이제 10억 가깝게 지금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29층 중에 고층이 46억 5천으로, 자,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억 가깝게 지금 내려가 있지만, 이게 지금 아까 57억 5천이면 10억이 넘네요. 10억이 넘네요. 57억 5천이면 11억이네요. 11억. 와, 어마어마하네요. 11억을 낮춰놨는데 5월 26일 날 확인 매물이면 이것도 5월 10일 이후에 매물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뭐 급급매가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방금 살펴드린 반포자이, 지금 여기 지금 살펴드린 건 반포레미안, 그 다음에 아까 메이플자이,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전부 다 이런 1주택자들의 급급매들이, 1주택자들도 지금 팔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이죠. 오늘부터 일단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뭐 1주택자 매물들은 더 쌓일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꺾은 매물들도 있네요. 그래서 꺾은 매물도 45억 9천까지 꺾은 매물도 있습니다. 46억도 비싸다. 결국 45억 9천으로, 자, 57억, 58억까지 갔던 게 45억 9천, 뭐 거의 한 12억 가깝게 낮춘 이런 매물들까지 나와 있는데 선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뭐 반포 레미안 원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4평형이 72억까지 갔던 게 53억 5천까지 하락했는데, 자, 결국 이게 뭐 2층, 저층은 18억 5천, 거의 한 19억 가깝게 하락을 했고, 보시면 여기는 지금 16층도 지금 56억이면 16억 하락했고요. 19층도 지금 뭐 한 15억 7천 정도 하락을 했고, 17층도 57억 5천이면 14억 5천이 하락했고, 18층도 지금 58억 5천이면 13억 5천 하락했고, 24층이면 초고층이잖아요. 이 24층 초고층도 59억으로 13억, 그 다음에 31층이면 완전 초고층인데 59억 5천으로 12억 5천이 하락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줄줄이 창창, 아니 72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결국 31층, 24층 같은 초고층도 59억대, 뭐 18층, 17층 뭐 이런 층들은 58억, 57억대, 지금 19층, 16층은 56억대, 뭐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추세적인 하락이다. 지금 12층이 지금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려가 있으면 이제는 뭐 레미안 원밸리는 7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죠. 국평 70억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60억대도 완전히 무너졌죠. 60억대 지금 거래도 없잖아요. 그럼 60억 이제 아파트도 아니고, 자, 결국은 레미안 원밸리는 70억대에서 50억대로 완전히 주저앉은 이제 50억대 아파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33층 중에 30층이 54억 매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 5월 29일 확인 매물이면 이게 이제 오늘 지금 확인 매물로 보여지는데, 자, 결국은 이런 초고층 집주인들도 뭐 우리가 5월 10일 이후에는 뭐 지금 다주택자들 매물 없어서 급급매 없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죠. 오히려 뭐 지금 초고층 같은 경우 아까 59억대 정도 그래도 최근에 거래됐던 게 이제는 54억까지 낮춰서 어쨌든 간에 팔아보겠다. 결국은 다주택자들보다 1주택자들 급급매가 더 많이 가격이 하락해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사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34층 중에 고층이 52억 9천까지, 72억이 52억이면 20억이 낮아진 거 아닌가요? 충격적이네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23층 중에 고층 딱 52억도 있죠. 우수리까지 다 떼고 72억이 52억으로 완전히 20억이 대폭락한, 자, 이런 정말 극급 매물들이 있지만 선택을 못 받고 있고요. 자, 꺾기 기술도 들어가죠. 뭐 저층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51억 7,500으로 52억 20억 낮춘 것도 비싸 보인다. 51억 7,500까지 이렇게 낮춘 매물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미안 원밸리 대형 평형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52평형도 보면 100억을 넘었습니다. 106억까지 갔던 게 이것도 30층이 88억까지 거래가 나와서 무려 18억이 폭락해서 뭐 국평뿐만 아니라 이런 중대형 평형 때까지도 지금 거의 20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 호가도 보면 뭐 중층, 고층 기준 했을 때 89억 매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층 같은 경우에는 무려 84억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레미안 원밸리는 뭐 국평이든 뭐 이렇게 호가든 뭐든 다 지금 실거래가든 엄청나게 뭐 20억 가깝게 낮아져 있지만 선택을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강남 3구하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58%가 감소를 하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79%가 감소를 했는데, 자, 결국 수요가 없다라는 것은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급한 거는 사실 집주인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마음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자, 결국은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 결국 핵심지가 낮아지면 외곽 쪽에서 조금 움직이던 것들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핵심지의 가격 하락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들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일부러 또 구매를 해주셔서 참 마음 써주시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작은 것 하나, 또 가끔 고가 제품 하나도 참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참 수고스럽고 참 뭐 성가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주고 계셔서 뭐 참 이런 거 제가 확인할 때마다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